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또 끊어졌네요. 오늘따라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대본에서 계속 문자가 오네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면이 끊어지니까 다른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는 끊어지지 않는데 중대본은 강제로 이렇게 끊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지연은 됩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흐름이 끊어지니까 자꾸 어떤 사인에 대한 중요도와 비중 결정을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프리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승, 이게 중요해요.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은 구성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구성안 중에서 촬영 순서라는 게 어디 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 않잖아요. 생방송을 제외하고는 뭐 녹화 중에서도 생방송 같은 녹화, 생활 정보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뭐 아침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생방송처럼 녹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뉴스 같은 건 다 생방송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프로그램을 앞뒤 뭐 예능도 거의 편집의 길이만 달라질 뿐, 방송의 내용의 길이만 달라질 뿐, 뭐 거의 비슷하게 순서대로 갑니다만 구성한 대로. 근데 이제 특히 시사교양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쪽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쪽은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촬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구상했던 기승전결 중에 테이크 남바들을 촬영 내용들을 프리뷰를 하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이크 남바가 뭐 30의 첫 번째 3-1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3-1이라고 써진 거를 그 앞에다 기자를 넣어. 그 내용은 기에 속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이다 하면 기 다시 30-1이라든지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30-1번을 기로 표시를 하는 거죠. 전에 필요한 내용 같으면 그것들을 또 그 번호를 다시 이렇게 또 그쪽으로 다 몰아넣으라는 거. 이게 러프 커팅을 하는데 프리뷰를 하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G는 전부 걷어낸 것 중에서 이제 삭제할 거 빼고 살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영상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는 상관없이 전부 그쪽으로 한때 몰아넣는 것입니다. 프리뷰를 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러프 커팅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삽입을 할 것인지 그 기 중에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전후 중에서 앞부분인지, 기 중에서도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아예 파인 커팅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연결 순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순서는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몇 번, 테이크 몇 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소속이 될지. 자, 그게 프리뷰 다음에 러프 커팅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성안을 다시 잡으란 얘기죠. 그렇게 기획된 구성안이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 있었습니다만 촬영 후에 다큐멘터리를 갖고 와서
프리뷰를 한 다음에 다시 구성안을 정확하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그 다음에 구간상의 길이 측정. 자, 여기 나오네요. 50분짜리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42분 정도를 본 내용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고 있죠. 그 전시엠, 무시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연령 표시도 들어가고, 또 뭐 그 제목 타이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예고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 프롤로그 부분 들어. 자, 42분을 본 내용으로 해서요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50분짜리면 통상적으로 그 물론 전시엠 후시엠이 얼마나 붙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그 디테일한 부분은 종합 편집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 50분짜리 프로그램은 통상 42분을 맞출 때 기승전결해서 기가 5분, 승이 14분, 전 18분, 결 5분 정도를 맞추면 된다는데, 여러분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10분짜리다, 뭐 5분짜리다, 6분짜리다 하면 이만큼 배부분을 하면 되겠죠. 42분을 그러니까 통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뭐 CM 붙이고 뭐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42분을 본 내용이라고 봤을 때 그걸 5분으로 42대 5로 하고, 그랬을 때 5대 그는 우항에는 5대 x가 나오겠죠. 뭐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대충 해볼까요? 자, 42대 40, 여러분들이 5분짜리다. 그럼 42, 10분을 해볼까요? 10분? 42대 10분이면 여기서 기로 봤을 때 5분이면 어떻게 돼요? 50 나누기 42잖아요. 50 나누기 42. 1분 19초 정도 되는 거, 1분 1.19 정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기승전결에서 1분 남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분에서 14분 전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10분짜리면 아니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42분에 5분짜리면 10분에서는 x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네요. 아까 50 그대로고요.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42분에서 14분이면 10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140을 42로 나누죠. 그럼 3분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저는 18분이면 똑같은 얘기예요. 180 나누기 42. 그럼 4분 좀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분, 3분, 4분, 그 다음에 1분 이렇게 되겠죠. 1분 남짓. 3분 조금 넘게 저는, 아니 승은, 그 다음에 저는 4분 조금 넘게, 그 다음에 1분 조금 넘게 하는 게 결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큐멘터리의 구성, 기승전결의 구성 형식이란 얘기죠. 구간상의 길이 부분. 그게 프롤로그, 바디, 클라이맥스를 포함한 바디, 에필로그. 다시 말해서 오프닝이라든지 클라이맥스, 클로징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프닝 포함, 기는 오프닝을 포함한 거고, 결혼, 클로징을 포함한 거예요. 자, 거기에 인서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열시키는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구성안으로 프리뷰를 한 다음에 짜란 얘기입니다. 구성 시에는 특히 첫째,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된 내용, 그 다음에 둘째, 좋은 인터뷰, 세 번째, 우수한 화면, 네 번째,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는 인서트. 구체적으로 첫째,
순서, 두 번째 소제목, 셋째 내용, 넷째 아이템, 시간 표시. 구성한 저 다 넣어놔 드렸죠. 실제 구성안들.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큐시트는 뭐 생활정보 프로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데서 나온 다큐멘터리랑은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녹화 시에 여러 스태프들이 사용하는 큐시트 한 장의 종이죠. 이 촬영 대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 표시가 RT, DR과 RT 얘기했죠. DR은 아이템 시간이고 RT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러닝 타임과 리얼 타임. 실제 시간. 리얼 타임은 생방송 때 주로 많이 쓰고요. 러닝 타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녹화 시에. 자, 큐시트에 기입되는 것들입니다. 구성안에는 아이템의 시간 표시만 하면 돼요. DR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DR. 거기에 그 음향 같은 거는 SOV 얘기 드렸죠. SOV. SOV는 뭐죠? 사운드 온 비디오라고도 할 수 있고 사운드 오브 베뉴라고도 얘기했죠. 현장음과 사운드 온 비디오는 전참시 같이 제가 말씀드린 야외 촬영 편집본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DV샷을 이렇게 토크하는 이런 것들 거기에다 사운드를 입히는 거 DV가 안 나오더라도 야외 그림을 보면서 사운드를 입히는 거 사운드 온 비디오라고 여기서 SOV 현장음을 내주는 것도 SOV 사운드 오브 베뉴라고 했죠. 야외 촬영 편집의 개념, 편집의 개념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여태까지 얘기해왔고요. 편집의 기능 결합하고 그러니까 먼저 카팅해서 삭제하고 할 거 하고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 붙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잔물결 삭제라든지 갖다가 들어가게 해서 이어 붙이면 그냥 결합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장면 전환하고 싶으면 그 카팅 된 데에서 그 앞그림의 끝부분과 뒷소스의 앞부분을 장면 전환으로 넣어서 페이지 필라든지 페이지 넘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리미어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으니까 오래간만에 프리미어를 들어가 봤더니 프리미어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산뜻하게 바뀌었는데 옛날 거에 저도 좀 오래됐는지 어쨌든 좀 잠깐 실행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프리미어 프로의 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실행하는 단계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이 얘기를 끝내고요.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올려가지고 옛날 썼던 것들을 하는데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파이널 컷프로하고는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를 이제 구성이라고 하죠.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편집, 에디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영상 편집, 거기에 따른 오디오, 싱크를 맞춰서 하는 오디오 편집까지. 자, 비드라마 편집 요령은 다시 말해서 난픽션이라고 해야죠. 난픽션 편집할 때는 해설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앞뒤로 약 5초씩을 더 길게 영상을 돌아 인서트를 깔아 여백을 확보해 놔야지 후에 해설이 안정되게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나레이션을 시작할 때 영상이 5초 정도 흐른 다음에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영상이 어떤 장면 전환이 영상이 나오는데 바로 해설 들어가지 말고 더빙을 할 때 한 5초, 그 다음에 5초를 빨리 끝내고 영상이 5초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카트가 마무리되는 거. 그게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된 그 더빙의 그 기술이에요. 200자 원고지. 자, 앞뒤를 빼면은요. 앞뒤를 200자 원고지가 그 앞뒤 50자를 빼면 앞부분 50자 빼고 150자 정도를 아나운서 성우 적절한 속도를 읽을 때 150자 정도가 30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30초. 그러면 글자로는 몇 자 정도 됩니까? 다섯 30초면은 1초에 5자 정도 되는 거죠. 5자. 그렇죠? 1초에 5자. 똑딱 할 때 5자인데 거기는 이제 쉼표도 있고 빈칸도 있고 하겠죠. 200자 원고지 어디 글자만 다 200자니까. 그러니까 30초에 1초에 150자, 30초에 150자면 대략 1초에 한 3자 정도? 똑딱할 때? 첫째, 그러니까 쉼표까지 하면 5자 정도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설의 길이, 자, 해설의 길이. 이게 1초 정도 된다. 해설의 길이. 똑딱. 그 정도, 5자 정도. 다. 해서 계산해서 편집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3분 동안의 내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200자 원고지 6장 분량이 해당되겠죠. 3분 동안 내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200자 원고지로는 한 6장 분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본을 쓸 때. 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서트에 해설이 들어갈 경우는 보통 앞장면이 끝나기 5, 6초 전에 음악이 시작돼서 해설이 계속되는 동안 낮게 깔려 이어지다가 그 뒷장면이 시작할 쯤에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BGM이라고 얘기하죠. 백그라운드 뮤직은 여러분 이제 그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좀 이제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먼저 영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음악이 시작되면서 보통 앞장면이 끝나기 5, 6초 전에 음악이 시작돼서 그 앞장면이 그 음악이 먼저 시작되고 이어져서 영상이 시작될 때 5초 있다가 해설이 계속되는 동안 낮게 깔려 이어나갔다가 뒷장면이 시작할 쯤에 사라지게 된다. BGM은 해설의 소리 높이보다 낮게 해야 된다. 해설의 내용의 전달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빙을 할 때 편집의 주요 원칙. 다 아시다시피 연속성 편집,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등장인물의 동일성, 배치도 똑같아야 되고 왼쪽에 있던 사람 갑자기 오른쪽에 있다든지 카트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드라마 팀들은 저하고 또 그 복도에서 촬영할 때 잠깐 그 몇 장면을 찍었습니다만 그 더블 액션이 조금 그 여의치 않고 좀 그 헷갈리고 좀 그 자신이 없을 때는 쓸 수 있는 방법들 프레임 아웃 프레임 인을 많이 씁니다. 프레임 아웃 프레임 인. 그러나 이제 한 동작을 카트를 예를 들어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뭐 물건을 갖고 있다가 노트를 갖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걸 줍는다. 그거를 두 카트로 나눈다. 풀피겨에서 갑자기 바스트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약간의 각도를 바꿔줘서 바스트를 두 번 액션을 해서 똑같은 액션을 해서 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연기할 때 보면 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프레밍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개 수그리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연기를 두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갑자기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딘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연기를 연기자들은 잘 기억을 자기 연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나시겠지만 1팀의 연기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때 고개를 수그렸는지 불사돼서 타이트샷에서는 고개를 들고 숙이고가 바뀔 수도 있었던 거를 지적을 해서 다시 바로 잡아서 똑같은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물론 이제 그 카트는 그렇게 그 카트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연기는 그렇게 더블 액션을 해줘야 되고 편집에서도 그러한 더블 액션이라든지 뭐그 연속성 편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움직임이라든지 하물며 색상이 튀어서도 안 되고 밝고 어두운 것도 튀어서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어, 집에서 안방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나왔다가 뭐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현관을 나왔다가 나온 데까지 뭐 세트했다고 해도 뭐 보통 우리 가정집 같으면 마당까지 세트했다고 보고 거기는 낮이었는데 골목길로 돌아서 현관으로 나와 그 대문 밖으로 나와서 골목길까지 세트라고 봅시다. 골목길을 돌아서 나왔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에 왔더니 밤이 됐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기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자 편집할 때 그런 것들을 만약 촬영 시에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그게 실수였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날 막 촬영을 하니까 그래요. 그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뭐 야외는 딴 날 다른 날 찍고 촬영하고 세트는 또 다른 날 하기 때문에 의상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액세서리 메이크업 또는 뭐 이렇게 그 조명의 밝기 색톤 음향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들을 설령 절대 촬영 시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잘못됐으면 재촬영을 해야 된다 그랬죠. 편집 시에 봤을 때 프리뷰를 해놓고 봐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그런 게 튀어 있으면 다시 찍는 걸 재촬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촬영은 메인 프로덕션만 있는 게 아니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튀는 그림들을 다시 찍는 점프컷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찍는 걸 재촬영.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 하나 인서트로 끼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연기가 좀 들어갔으면 그걸 보충 촬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거나 계획됐어도 조금 빠뜨렸거나 이런 보충 촬영이에요. 재촬영은 잘못된 것을 다시 찍는 거를 재촬영이라고 아셨죠?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 재촬영과 보충 촬영을 할 수 있는 스케줄표상에 있어야 되는 드라마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연속극 나가는 게 사전 제작하는 프로그램 빼놓고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 제작도 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일부러 사전 제작을 안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다고 얘기했죠. 일상성이라든지 시의성 때문에 미리 찍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찍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내용 자체가 다 바뀌어요. 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우리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매일 하는 드라마인데
그게 바뀌면 안 되죠. 신문 기사를 읽는데 신문 기사 내용이 이상한 옛날 거가 나온다는 이런 것도 이상하고. 자,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촬영에 있어서. 다음, 샷의 연결. 매치 컷은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컷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컷들이에요. 연속성 편집에 의해서. 컷 어웨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프 컷을 메꿔주는 컷입니다. 컷 어웨이. 그렇죠. 인서트 같은 거를 통해서 각도를 바꿔서 완전히, 예를 들어서 180도 선이 완전, 요즘에는 문법들 조금 일부러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 뭐 대구로 간다. 기차 출발 풀샷이 좌에서 우로 갔어요. 화면에서. 기차 안에서 연기가 둘이서 주인공들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쭉 다시 기차가 가는 모습이 우에서 좌를 가는 모습이 나와. 풀샷에서. 그럼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오는 모습이에요. 그건 내용상. 벌써 뭐 일 보고 다시 오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다 튀는 겁니다. 점프컷이에요. 물론 편집에서 각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설국열차 같은 경우 기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영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 드론 탑으로도 찍고 사선으로도 찍고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도 컷 어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는 장면 전환에서 어떤 페이드 인아웃은 뭐라고 그랬죠? 장면 전환에서 시퀀스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시퀀스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연극에서 막과 같은 거라고 했죠.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막을 내리고 청년 때 A라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노인 분장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 그것뿐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를 위해서 막을 내린다. 조그만 소품 이동 암전시켜서 이런 정도의 장소 이동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디졸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퀀스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장면, 전환, 국면들을 시퀀스라고 해요. 영화에서는 펀치로 2번을 찍습니다. 편집용으로 시퀀스별로 나누어서 뭐 아까 얘기한 기승전결,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을 시퀀스별로 놓는다면 그거를 펀치로 해서 영화 보면 까만 동그라미가 오른쪽 상단에 보통 찍혀요. 편집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페이지 디졸브라든지 와이프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프리미어 보면은 이거 말고도 비디오 장면 전환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3D도 있고 뭐 그것들을 누르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세부 그 장면 전환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드래그해서 전부 갖다 붙여보고 한 번씩 실행을 해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다 해보면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게 나오죠. 자, 씬과 씬 부분에서는 거의 디졸브, 와이프 뭐, 또는 촬영 시간 프레임 아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인아웃, 아이리스 인아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노출로도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리스 인아웃도 있고. 아이리스 인아웃은 보통 어떨 때 씁니까? 꿈이라든지 꿈 장면, 옛날로 돌아가는 어떤 뭐 그다음에 포커스 인아웃은 어떨 때 써요? 교통사고 제가 누차 얘기하자면 교통사고가 나서 침상에 와갖고 보였다 안 보였다 다시 그 포커스 아웃 되면서 뭐
그때 과거 회상으로 돌아갈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리스로도 씁니다만,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흑백 장면으로 나왔다가 다시 포커스인이 된다든지 아이리스인이 되면 칼라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종종 나오죠. 와이프 같은 경우는 화면과 자, 디졸브는 화면과 화면이 겹치는 거고, A와 B가. 그래서 전 화면이 사라지고 전 뒤 화면이 계속 선명해서 나타나는 거. 전 화면에 희미하게 뒤 화면이 겹치면서 전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고 뒤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디졸브입니다. 와이프는 겹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밀어내기죠. 밀어내는 거. 우리 자동차의 와이프처럼. 디졸브는 깊은 화면 겹치기예요. 딥 디졸브, 그 중에서도 딥 디졸브가 있고 그냥 보통 디졸브가 있습니다만, 음악 프로 같은 데서는 발라드 곡에서 화면과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하면서 뭐 디졸브 할 수도 있고, 포커스 인 아웃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사이즈를 바꿔서 화면을 겹치기. 자, 겹치는 화면이 디졸브보다 짧은 거를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오버랩은 우리 오버랩, 내리에 오버랩 되어서 스치다. 짧게 스치는 거예요. 자, 장면 전환들은 수없이 많죠. 커트의 제한. 의미가 없는 커트는 무조건 잘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샷이 뭐 바스트에서 바스트로 똑같은 얼굴을 갖다가, 이런 샷은 좋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빼놓고는, 영상의 큰 각도를 변해서 180도를 벗어난 변화, 각도, 이런 것들. 커트의 제한입니다. 문법상 제한되어 있어요. 인물의 퇴장과 등장의 불일치. 어떤 건지 아시죠? 연극에서도 왼쪽 현관으로 퇴장을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안방 문에서 다시 나타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현관으로 퇴장했으면 현관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커트와 디졸브가 있을 때, 갈등할 때, 디졸브로 장면 전환할 것인가, 커트로 할 것인가, 어느 게 효과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커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디졸브를, 이 얘기는 뭐냐면 장면 전환 기법들을 함부로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붙일 때, 결합을 할 때, 아시겠죠? 재밌다고, 또는 뭐 이거 하니까 기교가 있어서 뭐 아주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커트를 써라. 그렇게 이어붙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를 왜곡, 아까 제가 말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보도에서의, 뉴스에서의 그 시간의 특성을 갖고 있는 편집, 동영상, 의미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출자의 편향된 신념에 치우치는 객관성 금지의 원칙에 벗어나는 편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평성과 균형성에 맞는 편집을 해야 된다. 공정성, 균형성, 공평성.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했죠.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반드시 객관성 모델에 있어서 그 하위 개념인 사실성의 하위 개념이 진실성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더 위가 아닙니다. 진실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때마다 자기들이 서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철 스님이 입장하실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다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이 위입니다. 다음, 우측엔 불편부당성의 모델이 나옵니다. 객관성 모델에
BBC의 보도 원칙에 객관성 원칙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자, 불편부당성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격을 불편부당성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성격이 아니고 불편부당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격. 기억하세요. 그 하위 개념으로 공평성, 공정성, 균형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균형성, 공평성 비슷한 얘기, 밸런스죠. 부분은 토론에서 공정성 부분하고 균형을 잡는다. 그다음 공정해야 된다. 공평성, 공정성 비슷한 얘기고요. 균형성은 한쪽으로 정말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법원에 가면 어떤 여인이 지렛대 뭐라 그러죠? 그거를 들고 균형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쪽을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거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토론자가 MC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손석희 씨가 100분 토론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A와 B,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앉은 사람을 정치 분야의 토론이라면 왼쪽에 앉은 사람은 여당입니다.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MC가 봤을 때가 아니고 시청자가 봤을 때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야당이에요. 이건 관례입니다. 관례. 정권이 바뀌면 또 위치를 바꾸죠. 좌와 우 쪽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쪽에 똑같은 시간, 토론의 시간을 줘야 돼요. 토론은 디스커스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게 토론이 아니에요. 제3자, 시청자, 관객, 그 다음에 방청객,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토론을 보고 우리 말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라고 하는 게 토론입니다. 토론은 절대 합의점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합의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디스커스예요. 토론은 디베이트입니다. 더 언쟁을 하는 거 아구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론은 디베이트,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 문화가 토론 문화가 많은 사회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제3자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킨 거 아닙니다, 결코. 싸움이에요, 싸움. 토론은. 그래서 흑백 논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률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청률은 가장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가 가장 순간 시청률이 높습니다. 자, 토론은 그래서 토론할 때 MC는 진행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을 해야 돼요. 뉴스에 어떤 사회적 크나 큰 정치적 어젠다를 가지고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인터뷰에서 나갈 때 단 1초라도 한 군데가 더 많이 나가면 그 정당에서 그 모니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뉴스를. 난리가 납니다. 편집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평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람도 MC도 정확하게 진행을 해요. 시간이 오래되면 잘라야 돼. 막 얘기하잖아요.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왜 저쪽은 시간을 많이 주고 왜. 그 다음에 저기는 2번 발언하게 하고 왜 한 번은. 자, 공평성입니다.
공정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균형성은 잘 기억하세요. 균형성은